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기억입니다. 산풍 무너지기 전날까지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고재영님 그러셨어요? 직원이셨군요. 그 백화점 직원이셨군요. 그 자리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던지 계속 전화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셨고, 이정혜님은 제가 그 근처 회사에 다녔습니다. 퇴근하고 있는데요. 천지가 울리듯이 쾅 소리가 났어요. 산풍에 다니던 직원 친구와 이분은 친구가 또 거기 다녔군요.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고 그 친구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5980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모시던 건설회사의 부장님이 와이셔츠를 구입하러 거길 가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희생자, 지금 뉴스쇼 청취자들만 해도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거였는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너무도 어이없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가 차고 화가 나는 거죠. 예. 무하마드 얘기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김정랑님, 그냥 일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0917님, 페미니즘이라는 말로 혐오 표출에 대해 동의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혐오는 혐오고 페미니즘 이거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대맘 님도 이건 페미니즘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아니다. 예. 혐오에 혐오로 답하는 건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다. 2310님 하셨고요. 3424님은 교수님이 제시하신 그 해법에 동의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혐오하는 그 잘못된 표출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으로 혐오로 답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에 동의한다. 예, 고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참 또 산풍 얘기하니까 우리가 먹먹해지네요. 네, 먹먹해져요. 참 그 비 올 때 기자들도 현장에서 이 취재를 하다가도 구조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때 고생한 기자들도 있고 정말 저 잘한 기자도 있는데 아까 손탐정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취재했던 기자들은 또 욕도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재난에 대한 우리의 취재 매뉴얼도 좀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뭔가 다 좀 혼란스러운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세월호 때 보면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죠. 사실 언론사 형태는. 그래요. 여전해요. 네. 언론사들은 아직 반성할 게 많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모로. 자, Y뉴스에서도 오늘 언론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지금 JTBC 이제 권석천 보도국장 등 8명이 지난 9일부터 평양을 방문하고 있죠. 예. 오늘까지 아마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서 이제 남북 언론 교류 문제, 평양 지국 개설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저는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그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 평양 지국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JTBC만 한 겁니까? 아니면 다 신청했는데 JTBC만 허가를 받은 겁니까? 지금 평양 지국 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8곳이라고 이렇게 정부 핵심 당국자가 그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에 직접 낸 곳도 있을 것이고 베이징 루트를 통해서 북측 민화협이나 이쪽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8곳 중에 JTBC가 제일 먼저 티켓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동안에 봄이 온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그리고 통일농구대회 때 언론사, 방송사, 중계진들이 갔다 오긴 했는데 예. 평양 지국 설치를 방문 목적으로 해서 JTBC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이건 상당히 좀 공영 언론들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일입니다. 왜 JTBC를 북한이 선정했을까요? 제일 먼저 티켓을 줬을까요? 북한의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의 보도 태도 때문이 아니었냐,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연합뉴스나 KBS 국가기관 통신사 공영언론이니까 이쪽이 가장 규모도 크고 전 세계로 타진하는 능력도 크지만은 지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결 반북 대결적인 보도 태도를 유지해 왔죠. 그 부분이 북한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건 우리의 생각 분석입니다. 그건 실제 이제 북측을 접촉한 JTBC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난 5월이죠. 예. 북한 여정호원 탈북 문제를 JTBC가 그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본격적으로 다뤘죠. 류경 식당이요.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북한에서는 가장 호의를 갖게 된 가장 계기가 호의를 아닌가. 가진 게 아닌가. 그 식당 종업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국정원 기획에 의해서 모르고 왔다라는 그걸 JTBC가 그러니까 보도했잖아요. 이제 그 그게 북한 마음에 들었다. 허강열 씨뿐만 아니라 북한 여정호원들 직접 인터뷰를 해서 자의가 아니다는 걸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에 북한 조평동 리승근 위원장이 손석희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오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JTBC 기자를 나무라듯이 호감을 나타내는 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북한이 JTBC를 먼저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양 지국이 설치되는 겁니까? 한 번 갔다고 뭐 당장 뭐 평양 지국이 설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거고요. JTBC 관계자도 지국 설치는 말이 안 된다. 희망 사항일 따름이다. 아마 신청 사유에는 그렇게 썼겠지만 기대를 하고 간 것은 아니다. 그래요. 정부 핵심 당국자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JTBC가 방북해도 이렇다 할 성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저는 그 다른 방송국들이 속이 탈 것 같아요. 특히 공영방송 KBS 또 뭐 이런 곳들 국가기관 통신사도 있고 이런 데서는 지금 입장이 어때요?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는 연합뉴스와 KBS가 평양지국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죠. 연합뉴스는 평양지국 1호의 주인공은 연합뉴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연합뉴스는 이미 베이징 채널을 통해서 공식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북쪽의 답변은 없는 상태고요. KBS도 남북교류협력단을 다시 만들어서 북한과 끊어졌던 관계 등을 복원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뭐 CBS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CBS가 그동안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금강산 통일 콘서트 통해야를 여러 차례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국 직원들도 금강산에 가가지고 이 콘서트를 여러 차례 했어요. 저는 그때 사실은 방송 때문에 못 갔고 언젠간 나도 차례가 오겠지. 나도 통해야로 금강산 갈 수 있겠지 했는데 결국은 중단이 됐잖아요. 남북 교류가. 남북 관계가 단절되면서 못 가게 됐어요. 중단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이 됩니다. 각 언론사들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언론사들 공영 언론사들과 뭐 지금 말씀하신 연합뉴스, KBS 이런 데는 상당히 충격받고 있겠어요. JTBC가 먼저 허락받은 걸 보고는. 이른바 멘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멘붕 상태입니까? 예, 상당히 뭐 그렇죠. 뭐 저도 여러 사람들 각 언론사 관계자들 통화를 해보니까 상당히 속이 쓰리다, 멘붕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사실은 그 연합뉴스 대주주인 연합뉴스통신진흥회 강기석 이사장이 지난 8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남북 언론 교류 작업을 선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왔던 연합뉴스나 KBS 등 공영 언론 관계자들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강 이사장은 지난 시절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서 조중동보다 더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코 덜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공영 언론에 대해 북한이 치를 뜨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업보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언론사들은 왜 이렇게 다 앞다퉈서 평양 지국을 개설하려고 하는가? 왜 서두르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어쨌든 선점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특히 방송사들은 지금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치열한 경쟁. 치열합니다. 지상파 3개사의 4개 채널, 종편이 4개 채널, 보도 PP가 2개 채널, 그리고 시사를 다루는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관련 소식을 누가 제대로 독점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JTBC 방북이 알려진 뒤에 JTBC가 북한 주요 인사들과의 인터뷰를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인터뷰설이 막 돌았죠. 이게 그렇게 손석희 사장이 누구랑 인터뷰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언론들은 JTBC 보도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양 지국을 개설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JTBC도 이번에 방북을 하면서 북측과 공동 프로그램 제작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걸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 JTBC 관계자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도 촬영하고 지금 스페셜 다큐로 북한의 맛집과 유명 관광지를 촬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요?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KBS는 보도뿐만 아니라 예능과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거 콘텐츠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과거에 왜 사육신 같은 드라마도 공동 제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이렇게 이제 뭐 연합뉴스는 북한 문화재 취재와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 등 얘기가 나오고 이런 방송사들이 들어가면은 뭐 예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큐, 드라마 이런 제작 등의 북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뭐 스포츠 교류 무슨 뭐 가수들의 공연 교류 예, 이런 예. 거 많은데 언론사 차원의 교류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KBS나 MBC나 각각 이제 SBS나 예. 다양하게 채널이 있었습니다. SBS는 가령 뭐 유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SBS가 독점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일회성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었지 지국을 설치해서 그런 게 없었죠. 상시적으로 하는 건 없었죠. 없었죠. 지금 해외 언론들로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육자회담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북한에 지국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미국도 AP통신이 있고 처음에는 북한 AP통신 지국이 있군요. 지사인 APTN이 들어갔다가 예, 예. AP가 2011년인가가 아마 들어갔죠. 미국은 없는 줄 아셨을 텐데 뭐 중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있어요. 우리만 없어요. 예, 그런데 상주 기자는 없는 방식이고요. 미국은. 북한의 직원을 채용해서 일본도 그렇고요. 이제 뭐 특파원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국은 언론사 교류가 활성화되면 저는 남북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언론사들이 직접 정보를 많이 접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사실은 추측 보도나 오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현송월 단장이 총살당했다 그랬는데 네, 버젓이 우리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여러모로 필요한 조치고요. 청취자 주효선님은 아까 제가 통해야 금강산 못 간 게 한이 된다고 그랬더니 현정 씨 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러셨는데 제 마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